제17대 국회의원이었던 그때의 초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경험과 내공을 갖추고 다시 돌아온 국회. 국민의 믿음에 보답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소중히 여기며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이성권입니다. 재선 축하해. 진짜 고마워. 어떻게 지내? 무척 잘 지내. 복귀 심정은 끝까지 간다. 몇 년 만이야? 16년 만임. 삶이 힘들 땐 시장통 가기. 부산 좋아요. 대박 좋아요. 하고 싶은 말. 모두 잘 살자. 전국에서 엎치락뒤치락을 가장 많이 한 선거구가 저희 선거구입니다. 유권자들한테 제가 일하고 싶은 그런 절절한 마음을 호소를 해야 되는데 명함 나눠주고 그냥 인사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침 9시부터 무릎을 꿇고 저녁 6시까지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식사도 안 한 채 무릎을 꿇은 채로 절을 했습니다. (17대) 때 우리 그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상징성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함께 스튜디오 가가지고 캐럴송 노래를 하나씩 다 지정을 했어요. 저한테는 징글벨을 부르라는 징글벨 징글벨 징글오르벨 끝. 부끄러웠어. 앞으로는 뭐 제가 중심이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좀 협력하고 협치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향은 경상남도 남해군이라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 규모로 큰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이 저한테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 간다고 밖에 나갈 때는 가기 전에 항상 껴안고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도 자식들 키울 때 매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손찌검을 한 적이 없고 말로서 항상 대하고 그런 가정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제 성격도 그런 면에서는 남한테 모질기는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당하면 당했지. 사색하는 걸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좀 변화를 시키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대학을 철학과로 가고 싶어 했어요. 부산대학교를 다닐 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골수 운동권이었어요. 그래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까지 지냈기도 했고요. 근데 졸업을 앞두고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직업을 뭐로 할 거냐. 시민사회 단체나 혹은 언론사에 있으면 비판의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사회를 바꾸는데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힘을 발휘하는 데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라는 국회의원의 비서관의 직업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4년간의) 국회의원 비서관을 하면서 1년 1년이 똑같으니까 근데 그 환경이 너무 깝깝하고 너무 싫었던 겁니다. 히라가나 카타카나와 같은 그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세금 5천만 원 다 털어가지고 처갓집에다가 집사람하고 애 맡겨놓고 저는 무조건 유학을 갔죠. 기왕에 간 김에 한국에서 국회에서 일을 했으니까 일본 정치의 현장, 국회에서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자다가 진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당이었던 자민당의 국회의원 1명,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국회의원 한 명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당신 사무실에 일하고 싶다라고 보냈더니 일주일 뒤에 자민당의 국회의원인 고노타로 의원이라는 젊은 의원이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 와갖고 면접을 보고 그 다음 주부터 일본 국회의원의 비서를 2년간 하게 됩니다. 제가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일할 때는 오히려 보수단체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진보 쪽 단체 사람들을 훨씬 많이 만났습니다. 진보단체에 가서 후원금을 내기도 했는데 그게 보수단체에 알려져가지고 보수단체에서 저를 항의하는 시위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소수를 배제하고 소수를 무시하는 순간 공동체는 깨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나 좀 더 비판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이라는 게 그냥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쌓였던 감정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저희 지역 사무실에서 민원의 날 행사를 합니다. 현안 사업들도 제안하고 건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의 억울한 사정을 또 토로하는 분도 있고 진짜로 천차만별의 사연들을 가지고 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12세 초등학생의 질문입니다. 어릴 적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어른들의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어르신들이 시골 분들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술을 많이 드세요. 저는 술 먹는 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뭔가 하면은 어른들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과 왜 내 주장만 하고 이쪽은 내 주장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밤을 새버리는 모습을 사실 어릴 때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이상한 모습이었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의 모습,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서부산에 가면 30년, 40년 된 주거 건물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공단지대가 있다 보니까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사업구청의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심의를 압축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같이 마련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교통과 관련해서 사통팔달에 서부산 중심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2대티터널이라고 우리 사하구에서 원도심으로 빠져나가는 기존의 터널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정체가 심해서 제2대티터널을 새로 지금 마련하는 중인데 중앙정부에서 경제성 평가와 정책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변화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시켜내는 게 제가 사하구에 하고자 하는 그리고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성근은 솔직한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또 성과를 내는 정치인이자 국회의원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게 가장 제가 바라는 모습입니다. 선서 나 22대 국회의원 이성권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 이성권. 네, 고맙습니다.